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 콜라 마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그래도 윤석열보다 한동훈이 낫지 아니면 한동훈보다는 그냥 대통령 밀어줘야지 이런 게 만약 나온다 그러면은 쏠리겠죠. 근데 이건 약간 더맨더머 같은 상황이라 가지고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는 비교할 건덕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냉정하게 이대로 가서는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그냥 술만 안 먹는 제로 콜라 마신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서 변호사님, 녹화를 해서 오늘 영상을 공개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을 다 저격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자꾸만 평론가 정치하지 말고 뭔가 손에 잡히는 뭔가를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언론을 많이 타긴 하는데 이런 류의 발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진짜 진심으로 좋은인데요. 좀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새로운 게 어젠다라든지 뭔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번에 총선 때 기억나는 공약도 뭐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지하철 타는 걸 못하게 한다든지. 근데 그것도 허지부지 됐잖아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슈를 들고 노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꼬듯이 비하하는 이런 그 인물 평인을 하고 있으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하고 그 한동훈 대표는요. 리더십에 저는 성향이 많이 틀립니다. 스타일이 술 먹고 안 먹고만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큰형님 리더십으로 주로 큰 방향들만 정하면서 주로 참모들에게 많이 위임하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하는 두 분의 리더십의 스타일이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다. 술만 안 먹는 거 빼고는 이런 식의 비유도 저는 틀렸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가 있었죠. 거기에 내가 그 문자를 봤다라고 한 A 의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굴까라는 게 궁금했었는데 자, 본인이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혁신당도 선거 때 보면은 이런저런 제보가 뭐 이 건에 관해서도 제보를 들은 바가 있긴 합니다. 정확히 이게 공천 개입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결국엔 창원 지역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을 꼽기 위해 가지고 김영선 의원에게 뭐 타 지역으로 이동을 요청했다 뭐 이런 건데 결국 김건희 여사가 꼽고 싶어 한다고 알려진 인사를 꼽지도 못했어요. 강성필 부위원장. 네. 어쨌든 저 문자를 봤다. 저 보도가 나간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보도가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해명은 이런 거예요. 봤지만 개입이 아닌 조언 정도로 봐야 할 듯.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한 발 빼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거는 본인이 저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정권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 큰 문제에 대해서 폭발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껴서 저는 오히려 저희 민주당이 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는 살며시 넘기는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폭탄 돌리기를 한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공천 개입이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하다. 그것은 사실 나중에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면 녹취록이 됐든 뭐 텔레그램 메시지가 됐든 무엇인가가 공개가 되면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니라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또 정치권이 또 깊이 들여다볼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개입이 아닌 조언 정도로 봐야 한다. 저는 개입이 아닌 조언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도 개입할 수 없는 어떤 선거에 꽂힌 공천에 대해서 영부인께서 했다는 것을 아무리 좋은 취지로 했다고 하셔도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이준석 의원이 하는 말은 어쨌든 본인이 이걸 휘발하기에는 조금 부담돼서 민주당에게 좀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 해석을 하셨어요. 자,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준석 의원이 과연 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곧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무임승차 비용이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가기 때문에 교통복지 제도의 지역 간 공정성이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하철을 못 타니까 지하철 공짜로 타게 해줘봐야 큰 혜택을 못 누리니까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통 이용권을 발급해서 지역에 지하철 못 타시는 분은 버스도 타고 그다음에 택시도 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게 사실 처음에 그 총선 기간 전에 나왔을 때는 네네. 뭐 노인 뭐 젊은층 갈라치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어요. 네네. 일단은 그 대상이 되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용권의 한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이용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만약에 그 이용권의 그 한도가 작다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거를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그런 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예. 굉장히 어쨌든 그 축소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법안을 내려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개혁신당이 아무리 법안을 발의한다라고 한들 개혁신당 스스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그 불똥은 그 민주당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인과 관련해서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많은 정당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여론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